빨리 나가서 묻을 때 찾아. 조립식 그 판넬 위에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 뛰면서 밟기도 하고 그랬더니. 죄가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 이거 죄가 이름 진짜로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사망을 안 하더래요 피해자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목 잡아서 확 꺾어버리는. 너무 잔혹해요. 이게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에요 이게. 예,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하고 대한민국 살인 사건. 홍 박사가 홀수 제가 홀수죠. 335회. 맞아요. 335회인데 이거는 제가 있을 때 현직 계실 때 현직에 있을 때 또 그 경찰서 양주 경찰서에서 내가 근무할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네. 요즘에는 사실은 제가 그 형사팀에 있지 않았어요. 요때요? 요때 요즘에 제가 지능범죄수사팀장을 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뭐 경찰 편제 잠깐 설명드리면 네. 형사과에는 이제 그 형사팀이 있어요. 형사 1팀, 2팀, 3팀.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일을 하냐면 각 지구대 파출소에서 그날 잡혀온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본서에다 넘겨주면 당일날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팀을 이제 1팀, 2팀, 3팀 형사팀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제 그 이외에 형사과에는 이제 강력 1팀, 2팀, 3팀이 있어요. 뭐 강력팀. 그거는 그 사람들은 파출소에서 들어온 걸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인지해서 네네. 인지해서 잡아다 구속시키고 수사하고 이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력 파트 일을 하는 그런 형사팀이거든요. 이제 그런 팀이 있고 내가 이제 지능범죄수사팀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지능범죄수사팀장이 하는 일은 이제 이를테면 뭐 선거사범, 집회 시위사범, 네. 그 다음에 뭐 폐수, 환경 오염, 뭐 그 다음에 뇌물, 공무원 범죄. 네. 그러니까 특수수사라고 보죠. 네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특수수사라고 하는 거를 경찰로 따지면 경찰은 지능범죄수사예요.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지능범죄수사팀장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용을 또 엄청나게 자세히 알고 그러고 또 강력밥 먹은 놈이라 지능팀장 하고 있어도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지. 또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가서 대놓고 챙겨냈지.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처리한 형사들 자체가 다 나하고 근무한 사람들이. 원래 내 후배들 내가 조사받는 것부터 가르친 후배들. 그러니까 뭐 오직하겠어? 내가 안 가도 자동으로 애들이 와서 불러가고. 이 사건이 200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날 네. 경찰의 날이 10월 21일이거든요. 그 다음 날이에요. 날이네요. 네. 경기도 포천경찰서로 네. 가출 신고가 하나 접수돼요. 네. 가출해서 없어졌다는 사람은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맞는데 집은 네네. 이 사람의 업장은 사업장이죠. 경기도 동두천 시내에서 경기도 동두천시 예, 예. 그 시내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포천, 가게는 동두천. 동두천 뭐 그 당시에 이제 플러스 PC방이었는데 상호는 네. 근데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최 씨예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당시 37살 남성인데 네. 이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네. PC방을 운영하니까 늦게 이제 귀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날이라고 봐야 돼. 자정이 넘어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네. 10월 21일 날 늦은 시간에 이제 PC방 영업을 이 사람이 마치고 최 씨가 귀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알죠. 10월 20일 날 늦게 끝내고 거예요. 갔어요. 밤새 하거든요, PC방들. 예.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분은 출퇴근해야 되니까. 귀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일단 포천. 예. 그 이후에 또 집에 귀가도 안 되죠. 예. 연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러게요. 밤늦은 시간에 나간 사람이 행불이면 더더군다나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고를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분은 PC방을 운영하다 보니 그때만 현금을 받을 때 카드 긁는 겁니다. 그럼 2008년도라. 돈을 소지하고 있었군요. 예,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었던 분이래요. 원래도. 가족의 말인즉슨.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영업 끝나고 집에 온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동두천에서 영업이 끝나면 포천으로 어떻게 가냐면 네. 동두천에서 그
포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예. 그 산을 넘어가요. 산을. 고개를 하나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뭐 왕방계곡이라고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넘어서 꾸불꾸불한 산을 하나 넘어가야지 포천으로 갈 수 있어요. 네네. 인접해 있지만 거기를 가려면 경계 이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그 야밤에 그 차를 끌고 그분이 글로 이제 맨 오간단 말이야. 그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이 연락이 또 이제 양주 경찰서하고도 연계가 돼버리겠죠. 당연히 네. 포천서에서 접수했어도.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행적이 보인 곳은 예. 가출 신고는 집에 안 들어왔다고 포천에서 가족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행적을 본 거는 이 사람이 나갈 때 본 종업원밖에 없잖아. PC방. 그러면 그건 동두천이잖아. 예. 당연히 동두천 관할하는 네네. 그때는 지금은 동두천 경찰서가 생겼습니다마는 네. 그때는 양주 경찰서에서 동두천까지 같이 관할을 했어요. 네네. 제가 동두천 나중에 이제 동두천 경찰서 생겨서 제가 동두천 수사과장을 했지만 그러니까 양주 경찰서로 통보가 온 거예요. 네. 그 사건을 맡은 게 이제 우리 후배들인데 지금도 참 내가 이뻐하는 다 후배들이 여기 있네. 최창룡 경사, 네. 황희택 경사, 김규선 경사, 이재문 경장, 홍성만 경장이 다 내 후배들 내가 이뻐하는 사랑하는 후배들이에요. 얘들이 사건 맡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사 들어가야지. 강력 범죄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범죄 가능성이. 예. 그래서 실종자의 가족 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탐문해요. 예. 당연히 뭐 가족한테 또 지인들한테 막 댕기면서 다 물어보는 거지. 뭐 그런. 근데 예. 하나같이 못 봤다. 예. 연락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가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집 나갈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다 불안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형사들도 긴장했습니다. 이거는 강도 또는 납치 등에 의한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건 야 강력 사건이야. 비상 걸려버린 거예요. 예. 아까 이 포천 경찰서에다가 신고한 거는 매형이에요, 매형. 이 지금 사라진 최 씨의 매형이 신고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알아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소나타예요, 소나타. 소나타.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야. 그럼 예. 차 넘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차 넘버 다 수배하죠. 어디로 차가? 차가 발견돼야지 그분이 있는데 알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교수님 차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차를 차지하지. 없어 차도 차도 없어진 지금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차도 지금 없어진 같이 거네. 실종된 거지 같이. 아. 차도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차 찾는데도 주력을 하고. 그러니까 차 넘버를 이제 그 입력을 해가지고 예. 전국에 수배를 내버리면 어디선가 떠요. 예, 예, 예. 이제 그 AVNI라고 이제 네네네. 그 있잖아요. 그 자동으로 맞아요. 판독하는 예. 이제 그런 데도 다 올려가지고 차량을 전국 수배 조치를 하고 이제 계속 수사는 이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고 이제 경찰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일날 실종 당일날 그 사람의 동선을 전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게요. 그 다음에 혹시 예. 그날 들어왔던 PC방 손님들하고 어떤 무슨 문제가 갈등.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날 PC방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IP를 추적해갖고 다 뽑아서 인적상 도출해요. 아유 할 게 많네. 그래서 예. 다 확인해봐야 돼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예, 예. 그러니까 PC방 손님 확인 다 해야 되지. 예. IP 추적해야 되지. 그 인적상 하려고 이제 그런 이제 수사를 해요. 차는 언젠가는 예, 결국 예. 발견될 거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원한 지정 뭐 이거는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기본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또 전수조사. 그러니까 뭐 돈 조금 꿔주고 받았던 사람은 무작정 조사 대상인 거예요. 그다음 저 앞집에 있는 사람하고 뭐 앞에 뭐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시비가 한바탕 붙었다. 시비 붙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용의자예요. 다 조사해야 돼. 지금 일단은요. 다 추려서. 예.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도 차도 발견 안 되고요. 아이고. 그냥 뭐 소득 없이 시간만 자꾸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경찰들이 답답한 건 뭐였냐면 그렇게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강력 사건이라는 근거는 없잖아. 없긴 없죠. 사람만 나간 아직까지. 거지 그냥 사체 사라진 거디요. 뭐 옛날에 뭐 정말 허탈한 경우 있었지만 예. 정말 난리 나가지고 비상 걸려서 진짜 막-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뭐 속초 바닷가 놀러 가서 혼자서 시간 보내고 왔더라고. 우리는 이게- 강력 사건 난 줄 알고 진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게 그런 또-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건장한 30대 남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달라붙어서 막 치정관계 뭐 이런 거 IP 추적하고 난리를 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강력 사건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한 상태에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얘들 성향을 보건데 네. 우리 후배들 성향을 보건데 네. 무지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대충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수사가 있었던 거야. 네네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성향들을 내가 개개인 다 잘 알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네네네네. 있어요. 강력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지도 않고. 않고. 결국 피해자나 그 사람이 타고 간 차량이 네.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 정황상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태 그 정도의 성격 규정을 하고 네네. 그냥 수사는 그냥 꾸준히 이어가는 네네네. 네, 뭐 성의가 얼마나 들어간 거 여부는 별개고 네. 그런 시간이 쭉 흘렀어요. 한 일주일이 흘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참 묘한 수사한 거예요. 그냥 이것도 저도 아닌 7일 만에 예. 실종되고 나서 7일 만인 2008년 네. 10월 28일이에요. 동두천시에 있는 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 N 아파트 N 예. 그냥 이니셜로 예. 그 아파트 경비원이 예.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 신고는 뭐 지구대 파출소에 했겠지. 네. 근데 이제 파출소에서 확인하고 형사계로 득달같이 연락했겠지. 네.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우리 아파트 주민차가 아닌 게 한 대가 있는데 예. 그 차가 삐딱하게 차 대놓고 빼지도 않고 장기 여기다 주차구나? 장기 주차를 해놓고 세워져 있다. 이거 짜증나 죽겠다. 예. 이제 경찰에다가 대체로 그때는 경찰에다 신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에서 갔어요 거기. 예. 그 가서 확인해 보니까 차 적조회 했겠지. 했겠죠. 차 적조회 딱 하니까 바로 수배 뜨잖아. 그 차예요. 형사들이 수배 해놨잖아. 소나타. 그게 없어진 그 소나타 최시차인 거야. 깜짝 놀란 거지. 왜 거기다 놔뒀을까?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상들 혹시 봤어요? 이거 차 예. 세우는 사람?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나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건 못 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럼 CCTV 가야지. 그렇죠. 아파트니까. 그렇죠. 그 CCTV를 이제 경찰이 확인. 형사한테 연락해서 형사들이 우르르 다 몰려갔지. 예, 예. 가가지고 아파트 CCTV를 정밀하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그 결과 예. 사건 당일로 추정되는 날이니까 22일이겠죠, 그렇죠? 예. 사건 당일로 추정되는 날 한 남성이 네. 그 차를 세우고 후다닥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이 남자. 그게 최 씨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호. 외견상 이제 최 씨의 어떤 그 신체 구조 특징은 경찰들이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한 남성이 뭐 그 사람일 수도 있겠고 일단은. 여하간 예, 예. 그 모습이 포착이 돼요. 네. 그럼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야 그 사람이 차를 세우고 바다닥 뛰어나가는 게 아파트에서 찍혔으면 예. 나간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CCTV를 계속 분석을 하지. 그 사람 쫓아가야죠. 그래서 그 사람 동선을 따라간 거예요. 예. 계속 연장하면서 CCTV를 따라갔어요. 예.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 그 남성을 찾았어요. 오. 그 남성은 예. 동두천 시내 그 PC방으로 가는 게 나와요. 그 PC방이 아니고. 아니고 다른 또 PC방. 따라서 갔더니 결국 차 세워놓고 예. 가 움직이더니 동두천 시내 PC방으로 쏙 들어가네. 예. 그럼 이거 경찰들 PC방으로 바다닥 들어갔겠지. 확인해야죠. 예. 그래서 PC방 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대충 사진 뽑은 거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니야. 몇 월 며칠 날 여기 왔었는데 아는 사람이냐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예. 우리 PC방에 이 사람이 자주 오는 건 맞아요. 근데 뭐 PC방 주인이 인적사항까지 안 와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우리 PC방에 자주 오는 사람이에요. 단골이에요, 단골.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예. 이제 그 주인 보안 단속을 좀 시키지. 그렇죠. 퍼뜨리지 찾는다 말라고 이런 해놓고 이거는 분명히 또 온다. 그 PC방에. 단골이라고 하니까. 단골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연장해서 쫓아가기는 힘들고 예, CCTV 연장은 예. 잠복을 해요. 이 PC방에서. 그 PC방 앞에서 예. 분명히 올 거니까 잠복. 이 PC방 출입하는 사람들은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던 게임 꼭 해야 계속 되고요. 해야 되니까. 응. 궁금해서 안 돼요. 지가 가던 데 꼭 가거든요. 맞아요. 익숙한 곳에.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이 그 PC방 앞에서 잠복합니다. 네. 잠복했는데 빨리도 왔어요. 언제요? 그 다음 날 왔어요. 바로 다음 예, 날이요? 그 다음 날 이거 늦게 왔으면 더 고생 뒤지게 해야 돼. 잠복 근무하면서. 그 다음 날 그 PC방을 딱 찾아온 사람을 찾았어요. 찾아서 바로 긴급 체포해 버리죠.
누구예요 도대체? 일단은 예. 그 긴급 체포를 하고 딱 인적사항 확인했더니 예. 28살 먹은 조가예요. 조 씨예요. 오. 28살 먹은 조 씨. 예.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렇죠. 데리고 들어가서 너 이 차 이거 네 차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최 씨 이 차 주인이 지금 사라졌거든. 근데 네가 지금 이 차를 운전해서 그 아파트에 네가 갖다 놨잖아. 너 그 최 씨하고 무슨 관계야? 네. 아무 연관도 없대. 아무 연관도 없는데 왜 그 사람 차를 네가 거 운전해서 거기다 갖다 놓고 도망가? 그러니까요. 너 이 새끼 너 범이냐? 최 씨 어디 갔어? 이제 이렇게 예, 예. 들어보면 예, 예. 뭐 죽어갔어요. 형사들이 우르르 서갖고 잡아먹을 듯이 덤비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 새끼. 28살밖에. 이 새끼가 근데 바로 이놈이 그렇게 얘기해요. 난 진짜 솔직히 모르고요. 예. 선배가 시켰어요. 차만 갖다가 거기다 버리라고 그래서요. 선배가 시킨 대로 거기다 갖다 버리고 온 거예요. 예.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당연히 형사들이 그 선배 누구? 그 선배는 누구야 임마. 예. 이거 당연히 그 선배가 누구냐고 물어봤겠죠. 예.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대체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래요? 아, 그 선배는 선배인데 안면만 있는 선배예요. 나 이름은 잘 몰라요. 잘 얘들 모른다고요? 항상 그래 항상. 어디서 만나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냥 얼굴만 알고 형님 동생 하는데 어디 사는지 뭐 이런 거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왜?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얘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 버티는 협조 안 해요. 거예요, 얘 버티기. 엄청 버텼어 이놈도. 예. 그 선배. 근데 그거 형사들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보지 그거 믿으면. 그럼요. 계속 쐈지 너 이 새끼. 그럼 네가 죽였어. 너야 너. 얘 너는 죽었어 이제. 너는 너 돌돌 혼자, 말아 이놈 새끼. 너밖에 없네 이놈 새끼 말이야. 이거 뭐 이제 막 이렇게 간 거지. 예, 예, 결국은 지가 놀래가지고 예. 얘도 이제 그 형사들이 예. 딱 맞닥뜨려갖고 대화 딱 나눠보고 인상 보고 딱 한 5분 내외면 그놈 그 견적이 나오죠. 견적이 쫙 나와요. 아 이거 약한 골이야. 예. 얘를 집중적으로 빠개면 여기서 뭐 나온다. 그 약간 아 어리버리하다든지. 이 새끼 프로야. 얘 아우 이거 캐내려면 땀 쉽지 두 않다. 말은 흘리겠다. 우리끼리 한 말로. 야 2말짜리냐 뭐 어떠냐. 아우 저건 뭐 금방 코발라요. 뭐 우리끼리 이제 하는 얘기 그러는데 결국 요건 딱 보니까 약한 골이야. 아. 너 혼자 총대 매지 마 임마. 너 죽어. 예, 예. 너 그러고 적극 협조하면 참작이 무지하게 돼. 사실 참작 별로 안 돼요. 하여튼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2명을 인적사항을 불었습니다. 그 선배라는 사람들. 예. 그래서 딱 나온 게 첫 번째 1번 그 걔도 지금 가출한 사람도 최 씨인데 네. 1번 그 선배라는 놈 1번이 최 씨예요. 최. 걔도 선배도 아니야. 진놈이랑 뭐 이제 아마 동갑이요. 학년이 다른가? 학년이 다른가 봐. 최 씨인데 28살이야 똑같이. 예. 근데 이 자식 전과적으로 하니까 강도 상해 등 전과 3범이에요. 깜짝 놀란 거지. 깜짝 놀래. 또 하나는 신가예요. 신가. 예. 신가인데 걔는 나이가 많아요. 몇 살이에요? 43살이에요. 이거 확 많아지네. 고물상을 운영하는 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과도 예. 절도 등 17범이에요. 아이고. 이게 대체로 그 고물상에서 이제 작물 같은 걸 만지다 보니까 예, 절도 예, 전과가 좀 쌓여요. 네. 그래서 지가 이제 이 조가가 부른 게 예. 최가 28살, 신가. 신가 43살, 그리고 이제 조가 본인 네. 28살. 근데 얘는 전과가 없어요. 이 그러니까 조- 약한 골이에요. 이 조가 차버리고 온 놈이. 정가가 없구나. 약한 예. 골인 거예요. 그래서 요 3명은 그럼 어떤 관계인가 하고 이제 경찰이 딱 파악하니까 근데 이건 파악할 것도 없어. 경찰이 등재돼 있는 놈들이니까. 왜요? 뭔데요? 적어도 그 동네에서 껄렁껄렁하고 댕기는 그 양아치과들 있잖아. 그 부류들은 형사들이 다 알아.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저놈하고 친한 놈은 누구하고 친하고 몇 놈이 싸돌아다니면서 무슨 짓 하고 댕기고 대체로 알거든요. 장르별로. 이게 요 3놈이 저 이름이 짜자작 뜨니까 네. 형사들 바로 알았지. 아 이거 동두천 시내에서 껄떡거리고 다니는 그 동네 그 논두렁 밭두렁 깡패.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걔는 계보의 아니고. 등재는 될 정도가 안 되니까 개털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깡패들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논두렁 깡패, 밭두렁 깡패라고 그래요. 그렇잖아. 시골 논두렁 밭두렁에 노는 그냥 놈들. 자기네들끼리 꺼덕거리고 다니는. 껄떡거리고 다니는 거 아주 같지 않지.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거 그것들이요. 맞아요. 계보 있는 새끼들은 칼질도 잘 안 해요. 그 큰 사건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지인의 조직이 와야 되는 거를 두려워하고 나름대로 지들끼리 위계가 있고 내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큰 사고 안 친단 말이에요. 그 조심해서 한다고. 웬만하면. 근데 이거 논두렁 밭두렁들은 눈에 뵈는 게 없거든. 막 그냥 막. 껄떡거리고 댕기는 하고 그냥. 그런 애 칼질 막 하거든. 아이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족보 없는 논두렁 밭두렁들을 네. 더 조심해. 얘들이 논두렁 밭두렁이에요. 그 동두천 시내 논두렁 밭두렁들. 예. 저 뭐 미군 부대 주변에서 기생하면서 그냥 그렇게 족보도 없는 이제 그 건달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건달은 굉장히 그렇죠. 유불선의 나름대로 선교에서 그 어떤 유유자적하는 신선의 모습 달관한 사람을 건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건달이래. 아, 웃겨 죽겠어. 좋은 의미가 있는 건달은 거 좋은 의미입니다. 네.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놈들이에요. 그 지역 선후배죠 다. 동네 그렇겠죠. 예. 밭두렁들이니까 예. 지역 선후배 사이고 얘들은 또 각각 PC방에서 그 종업원으로 일했던 경력들이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PC방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는 PC방에서 도박도 했어요. 아, PC방에서요? 예, 도박도 예, 하고 예. PC방 이용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여튼 PC방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얘들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PC방 주인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그거요. 그때 카드 긁는 때도 아니고 현금으로 다 요금 받고 그럴 때니까 요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놈이 예. 그 최 씨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사전에 모의를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이분의 패턴을 알았던 거야. 늦은 시간에 그쪽 왕방계곡 그 산을 넘어서 가는 동두천에서 포천으로 넘어간다. 예. 이런 어떤 그 사람의 패턴을 그 파악하고 이제 돈을 훔치기로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아는 사람을 범죄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순간 선택당한 그 대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친분이 노출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범행하는 놈들하고 다 아는 사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살을 확률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이건 강도살인의 계획범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참 그렇네요. 금품 목적의 강도살인. 강취 그리고 살려주지 않을 거니까 강도살인으로 갈 거고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새 놈이 딱 나오니까 뭐 2명 바로 그 수배 조치하고 이미 조가 땄을 때 소문이 쫙 나왔고 바닥이 좁으니까 얘들 떴다방 해버린 거거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2명 수배 조치 수배하는 순간 출국은 못하니까 네네. 수배 조치하고 검거 활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형사한테 불나는 거지. 막 빨리 잡아와야 난리 난 되니까. 거지.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 형사들이 다 동원됐어요. 이 팀 말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놈은 네. 요 해당 팀에서 검거를 했는데 네네. 다른 팀들도 잡아 하고 지시가 떨어지니까 다른 팀에서 딱 한 놈은 또 잡았어요. 요게 이제 내가 그때 아주 시끌시끌했었는데 예. 나중에 특진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예. 이쪽 팀 저쪽 팀 이쪽 팀에서 다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가 잡았는데 우리도 잡았잖아 하나. 예. 너 여기 니들도 잡았고 막 이게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적을 가지고 쌈박질하기 시작하면 위에서는 아예 안 줘버려요. 에이. 특진. 하면서. 없어. 없는 걸로 해. 다 가게 들란 거예요. 이게. 안타깝네요. 그냥 저 지방청장 표창이나 받고 끝낸 사건이 이게. 아이고. 원래는 특진감이에요. 옷 벗고 나와서 보니까 그 진급 참 별것도 아닌데 현직에 있을 때는 거기에 목숨을 건다고요. 정말. 하긴 현직에 있을 때는 사람이 얼마나 쪼잔해지냐면 당직을 쓰면서 전반 후반 갖고 싸워. 전반 쓰네 후반 쓰네. 왜 너는 맨날 전반만 쓰냐. 나는 후반 쓰는데 애도 아니고.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 전반만 쓰네 저 후반 쓰네 하면서 싸웠던 그 생각이 나시 후끈후끈해지더라고. 근데 어차피 거기 있을 때는 또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둘 다 특진 못했어요. 아유 안타깝네요. 계급장 하나 버린 거지. 하여튼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놈들을 검거를 했습니다. 네네. 검거하면 바로 증거확보부터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찢어놓고 분리신문해요. 분리신문. 그건 뭐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백받아야죠. 모의. 범행 모의. 이건 범행 모의가 분명히 이건 있었을 완전 거라고. 사전 계획이. 그러면 이건 공모 공동 정범이에요. 네. 그래서 각 분리신문한 결과 네. 누가 제일 적극적으로 코발랐겠습니까? 자백했습니까? 제일 조가죠, 제일, 조가. 응. 약한 고리 죄가 전과 하나도 없는 조가가 이제 쫙 시나리오 그걸 다 얘기를 해줬죠. 너는 굉장히 형량이 깎일 거야 했지만 깎이긴 깎였죠 조금. 근데 뭐 그거 불어서 깎인 건 아니고 가담 정도가 낮으면 깎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얘네들이 또 어떤 수단으로 또 범행을 했는지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사용한 렌트카를 봐. 아 렌트카 썼구나.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볼 거는 원래 지금 최 씨 어디 있어를 물어봐야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사안에 따라 달라요. 추궁을 할 때 다이렉트로 지금 최 씨 어디 있어 하고 물어봐서 시신 먼저 만약에 사망했다면 시신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예 예. 또 그렇지 않은 사건은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최종 목적지 그 사람의 그 지금 소재가 어디야는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대체로 형사들이 생존 가능성이 그렇게. 빵이라고 예, 보는 예.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안 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빨리 찾는 게 그건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 그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 경우는 이제 막 약한 고리 이 조가를 이제 속된 말로 빠개 가지고 네. 여러 가지 판단을 했고 그 이놈들이 렌트카도 빌렸다는 것도 네, 네, 네. 확인을 했고요. 이 조가 지명의로 렌트카를 빌렸는데 그것도 소나타예요. 소나타 빌려서 그걸로 범죄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렌트카 썼다고 그러니까 증거라면 거기에서 그 사람 태웠었어. 예, 예,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가가 사실 사망을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시신 실었었어? 예, 예. 아니면 사람 살아있을 때 네 그 렌트한 차에 실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주인 차는 여기다 갖다 방치했으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급해졌어요. 왜? 빨리 렌트카는 찾아야죠. 반납하면 청소 청소. 싹 해가지고 증거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부다다닥 저 렌트카 회사에 쫓아가고 네. 압수합니다. 그 렌트카를. 다 이거 이제 검수해야죠. 예, 꼼꼼하게. 압수를 딱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가지고 들어와서 과수팀이 붙어가지고 정밀 감식을 실시를 했어요. 그 결과 예. 그 차의 트렁크에서 렌트카는 전부 다 저 가스통이 들어있고 좁아요 거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트렁크에서 모발 14점을 발견했어요. 피해자 거. 예. 그걸 이제 국과수에 의뢰를 했고요. 네. 추후에 피해자 최 씨의 DNA가 거기서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 트렁크에 실은 거네요. 맞습니다. 즉 말하면 납치해 가지고 그 차 트렁크에다가 최 씨를 넣었다는 거. 살아있을 때 넣은 겁니다. 죽었을 때 넣었으면 14개가 안 나와요. 안 살아서 묶인 상태에서 보듬거렸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예요. 14개. 잘해야 한두 개 나와요. 죽은 시신 집어넣으면. 움직임이 없으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근데 이 같은 모발이 한 14개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산 상태에서 실렸기 때문에 막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14개 정도의 모발을 채취해서 그게 최 씨의 모발이라는 거. 그건 뭐 똑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예. 이제 그 정도 사전 조사가 증거가 확보되고 끝났으면 네. 지금부터는 속된 말로 이제 추궁, 예. 빠개로 들어가도 돼요. 그때까지도 이놈들 입 딱 봉하고 이 조가만 간헐적으로 얘기하고 또 공식적으로는 조가도 말 안 하는 걸로 일단은. 돼 있는 상태야. 형사들은 살살 듣지만 예. 그 함구하고 있는 이놈들한테 이제 최신. 그 모발 채취했고 막 렌트카 찾았고 다. 우리가 조사해서 밝혔어. 얘가 말했다고 소리 안 하고 그러면서 시신 어딨어 이렇게 된 거예요. 말 안 하는 놈들한테 시신 물어봐야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뭐 궁극적으로 뭐그 조가 협조를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딱 드러나잖아. 네. 이제 증거 다 셋이서 확보됐다. 이제, 다 증거가 드러나서 형사들이 막 얘기하잖아. 트렁크에 실었고 렌트카에 실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니까 이제 다 걸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 논두렁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아야 돼. 떠밀기. 이제 서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거짓말 대잔치가 벌어진 거야. 아이고. 이제 거짓말 대잔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납치한 건 맞는데 예. 죽인 건 나 아니에요. 나는 죽이진 않았다. 네, 죽이진 않았어요.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셋이서 납치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어디 갔다 오니까 이미 죽어 있었어요. 쟤들 둘이 죽여서 라든지 서로. 하는 식으로 이때부터 이게 전형적인 논두렁 맞두렁의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게 서로. 이때부터는 이제 세 놈이 이제 왼수가 돼서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렇죠. 아주 즐거워요. 그것들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 옆에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입 닫고 있을 때까지는 그냥 똘똘 뭉쳐서 해결만 그럼. 하다가 시신 없으면
증거 오리발 이제 가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조가가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했으면 애먹을 뻔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게요. 근데 조가가 이제 깨졌기 때문에 그래도 증거를 조가의 진술에 아름아름 진술에 이제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얘가 진술을 뭐 적극적으로 하나 조가가 아니겠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절대로 말 못해요. 그러면서 여기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소극적인 협조지. 예, 그런 거죠. 나는 누가 나쁜 놈이라고 절대 말 못해요. 그러면서 가리키는 거야. 그럼 형사들이 보면 알잖아. 가리키는 놈. 그렇죠. 입은 난 몰라. 아니지만. 근데 손가락은 가 있잖아. 이 조가가 그런 식으로 협조한 거예요. 그래도 좀 그래도 고맙죠. 협조성이 있네요. 예. 조가는 이제 뭐 슬금슬금 담배도 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좀 협조 좀 예, 끌어내려고. 빵도 좀 주고. 짜장면 먹을 때 그 새끼들은 그 유치장에서 저 관식 먹을 때 얘 조가는 그래도 불러내서. 조사한다고 불러내서 우리 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시켜주고. 그 입에 칠하고 들어가면 두드려 맞으니까 잘 닦으라고 그러고. 이 참 사람 사는 세상에. 최가 그러면 이제 각각 어떻게 주장하냐. 뭐래요? 첫 번째 최가 그놈. 네, 예. 돈 뺏었다. 돈 뺏었다. 그 사람한테 인정한다. 예. 그러나 나는 살해하는 과정, 유기하는 과정에 관여를 안 했다. 난 모른다. 예. 그 한 사람들은 신가하고 예. 그 저 막내 조가가 예.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예. 창고로 예.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렌트카 돌려주러 갔다 왔다 그 사이에. 자기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렌트카를 가서 동두천 시내 가서 돌려주고 오니까 와 보니까 이미 피해자가 죽어 있더라. 최가 얘기는. 네. 즉 말하면 조가하고 신가가 나 없을 때 죽였다. 나 없을 때 목을 졸라주겠다고 지들끼리 말하더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물어봤더니 렌트카 갖다 주고 와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목 졸라서 죽였어. 이렇게 말하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조가가 나한테 뭐랬는 줄 알아요 그때? 원래는 저 형이 예. 칼로 찔러 죽일 줄 알았는데 그냥 목을 졸라 죽이던데요. 이러면서 자기한테 말해줬대 조가가. 저 최가 지는 갔다 와서 그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본인은 납치하고 돈 뺏은 건 맞는데 네. 죽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아예 뭐 그 현장에도 없었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야,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전에만 들었다. 그 소리요. 최가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가는 뭐라 그래? 신가. 그러게 말이에요. 신가 43살 먹은 신가는 예. 아니에요. 우리 셋이 같이 죽였어요. 최가도 같이 가담했다. 네. 그 최가가 렌트카 갖다 주려고 간 건 사실이지만요. 예. 그건 우리가 이미 죽이고 난 이후에 렌트카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같이 죽였어요. 셋이 다 똑같이 책임 있다. 예. 신가는 같이 다 끌고 가요. 조가. 예. 조가도 맞아요. 우리 셋이 있을 때 죽은 거 맞아요. 직접 죽이는 거 다만 나는 셋이 있을 때 죽였는데 직접 죽일 때 나는 안 거들었어요. 그냥 거기 있기만 했다. 최가하고 신가가 적극적으로 죽였어요. 그 얘기. 이제 그 얘기예요. 예. 말이 각각 다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경찰이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왜?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럼요. 이것도 또 추리를 내면 새 놈 갖다 놓고 치고받고 싸울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녹음하면서 기다려주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복풀 그렇죠. 어쨌건 가려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시신 발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건 전모 겸 시신 발견을 이제 볼까요. 얘들은 그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아주 자주 드나들던 놈들이에요. 맨날 다니던 예. 주인은 단골입니다. 단골. 예. PC방 주인 입장에서는 네. 동네 논두렁 마두렁들이 굉장히 피곤하잖아. 그렇죠. 걔들한테 잘못 대하면 영업 방해하고 또 막 깽판 영업 치고. 방해하는 방법이 별거 없어요. 사장한테 시비를 안 해요. 지들끼리 와서 치고받고 해요. 지들끼리 짜고 옆에 허당탕탕하면서 옆에 사람들 위화감 느끼고 불편하게. 불안감 느껴하고 장사 안 되게 그런 식으로 영업 방해하면 골치 아프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장 입장에서도 얘네들 드나드는 거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가끔씩 이제 내가 알기로는 용돈도 좀 주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음식 시켜 먹을 때 또 시켜주고 똥이 들어와서 피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돈이 있다. 영업 끝나면 현금 그거 가지고 매상을 갖고 고개를 넘어서 경기도 포천으로 밤늦게 간다 집에. 혼자 간다. 이거를 얘들이 이 패턴을 알았던 거고 예. 특히 현금이 많다는 게 소문이 났었다고 그래요. 현금이.
장사가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놈에서 납치하기로 이 공모를 해요. 근데 이 시점에 이미 그죠 교수님 아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 셋이서 지들이 잘하는 그 PC방 주인을 선정하는 순간 그 PC방 주인이 생존할 확률은 제로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생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2008년 10월 21일 날 네. 공무 2시경에 네네. 새벽 2시예요. 퇴근하는 걸 목격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겠죠 밖에서. 그랬겠죠. 술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유인을 해요. 이때는 이미 작심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집에 가고 싶었겠죠. 늦은 그랬겠죠. 시간에. 그런데 얘들이 한잔 하자는 거 거절했다가.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놈들이 어디서 이따 만나요. 그리고 그 내 동생이 운영하는 놈사롱이 있는데요. 거기 진짜 기가 막힌 저 종업원도가 좋다고. 있고요. 뭐 하면서 이제 바람 잡은 거예요. 예, 거절을 못 한 거예요. 어디서 만날까? 소요산 쪽으로 오세요. 동두천에. 그쪽에다 차 대고 한 차로 이동하죠. 뭐 술 이런 먹을 식으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 패턴을 이해하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소요산 쪽으로. 자, 피의자 요놈들이 동네 이 논두렁 깡패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술 마시자는 거 거절 절대 못했어요. 그랬을 걸로 추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 유지하면 안 되니까 영업 장사 못하거든요. 방해하니까.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딱 도착하자마자 예. 피해자의 차 그 소나타 예. 그건 길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예. 세우고 아까 요놈들이 렌트카 하나 빌렸다고 그랬죠. 예. 렌트카도 일부러 빌린 거예요. 이 범행하려고. 하려고. 그 렌트카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거기 렌트카로 태운 거죠. 그 이동한 다음에 동두천 시내에 있는 모 주점 2층에 있어요. 2층 네. 룸사롱이에요. 네. 그걸로 데리고 가요. 그걸로 데리고 가요. 이때 이제 유인해 가지고 렌트카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놈은 단독으로 최가예요. 아, 채가 혼자서 이제 술 한잔 하죠. 뭐 이렇게 세 놈이 해가지고 무대기로 뭐 뭉쳐갖고 만나자고 부담스럽죠. 그러면 무서워서 안 나갈 예, 수 있으니까 예. 혼자서 지가 렌트카 빌려서 끌고 최가가 나랑 같이 술 거기서 한잔 하자. 대기하다가 아 형님 거는 거기 놓으세요. 세워놓고. 세우고 내 차 타세요. 내가 안내하고 다 할게요. 꼬셔갖고 그냥 응.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운전하고 그 주점으로 간 겁니다. 자, 그 최가가 이 피해자 최 씨를 태우고 피해자 이제 하고 같이 그 주점으로. 내려서 주점으로 딱 올라갔어. 룸에 도착하고 앉자마자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술 시켜서 먹으려는데 그 순간 문이 빨강 열리고 신가하고 조가 그 막내가 딱 들어와요. 두 놈이 들어와요. 네, 두 놈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피해자 바로 옆에 예. 신가 나이 제일 많은 놈이 여기 딱 앉아요. 예. 그다음에 맞은편에는 최가하고 그 최가 옆에 막내가 또 조가가 딱 앉아요. 딱 앉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쌀랑해지더니 갑자기 자 지갑 꺼내. 어허. 돌변하네요. 일어서 이 새끼야 앉아 막 때리는 거죠. 강도로. 강도가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 술 먹으려고 갔다가 그냥 졸지에 애들 들어오자마자 걔들한테 제압돼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아유. 뺨을 뭐 수도 없이 때렸다고 그래요 피해자. 이 신가 이거 43살 먹은 놈이. 옆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엄청 때렸다고 그러고 이 최가의 놈도 우측발로 얼굴을 걷어차기도 했다고 아유, 그래요. 그래서 이 이게- 찰과상이 있었어요. 구두발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방, 현금 가방, 그다음에 차의 열쇠까지 다 뺐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없는 거야 피해자가. 전화할까봐. 휴대폰.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때렸다고 그래요. 휴대폰 어디 갔냐고? 어디 근데 갔어요? 이게 예. 피해자가 그 만나기로 한 장소 소요산 그 입구 그 도로인데 가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에 전화를 했어요. 지배한 것 같아요. 아니 저 집에다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지금 나 기다린다 하면서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중전화 부스 있는 데다가 얘기하다가 그놈이 이제 최가가 나타나니까 그걸 거기 놓두고 와버린 거야. 핸드폰을 깜빡 잃어버리고 실수로 이제 놓고 온 거야. 아이고. 그 커피 자판기 있는데 그 앞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가한테 시켜서 가지고 오죠. 그거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대폰을 찾은 이유는 또 더더군다나 신고보다도요. 더 왜 좀 그래요? 중요한 은행 잔고 확인해야 되잖아. 아 그거 확인한다고. 은행 잔고. 근데 이 사람이 휴대폰이 없다 그러니까 막 엄청 때린 거지. 근데 이제 기억해낸 거지. 아까 거기다 내가 놓고 왔다. 너 기다리면서 전화하다가 자판기인데 그 공중전화 박스인데 거기다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너 막내 빨리 가봐 거기. 가서 그놈이 그거 갖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그 잔고 확인을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갖고 소지하고 있는 것만 뺏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네요. 아니죠. 완전히 다 이 사람 다 털어가겠다는 거네요. 전체 다 뺏으려고 그런 거죠. 돈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맘먹은 거죠. 또 뺏은 다음에. 그래서 이때부터 죽이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신가 이 43살 먹은 놈 제일 나이 먹은 놈이 네. 피해자 입속에다가 휴지를 뭉쳐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재갈 물려버린 거예요. 말 못하게. 네. 그다음에 양팔 양다리를 뒤로 해서 묶습니다. 청테이프로. 예. 완전히 결박해서 소파에 엎어놔요. 그 상태로요. 예. 그러고 이제 도망 못 가게 딱 그 감시하는 거죠. 예. 요때 예. 신과 지놈이 이렇게 엎어놓고 지는 기다려 거기서 딱 이제 제압 다 시킨 다음에 애들 시켜서 다 묶어놓고 재갈까지 물린 다음에 감시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가하고 집보다 조가. 나이 어린 최가하고 조가한테 예. 빨리 나가서 묻을 때 찾아. 묻을 안매장. 준비해. 그래서 이놈들이 실제로요. 예. 그 동두천시 그 고개 넘어가는 그 아까 네, 얘기한 네, 왕방계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 넘어가기 직전에 그 동네를 광암동이라고 그래요. 네. 그 광암동 그 쇠목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쇠목골. 네. 그 인근 그 야산에 가가지고 삽을 이용해서 팝니다. 땅도 파나요? 땅을 미리? 파요. 예. 그 저 무릎 정도 깊이 땅을 이제 파다가 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잘 안 파죠. 예. 그 껌껌한 밤이기도 하고 예. 아마 무섭기도 했을 거야 이 새끼들. 밤에 산에. 예. 예. 그러니까 저 땅을 파다가 아이고 더 못 파겠다.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시간 너무 많이 흘러가고 네. 포기하고 옵니다. 이게 미리 매장하려고 파기까지 했던 이게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들 말이고. 아유 그냥 죽일 마음 예. 확실하네요. 이거는. 그러고 이제 돌아와요. 그래 다시 모였어 그것들끼리 셋이서. 야 인마 그 땅 못 봤어. 제대로 못 봤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이놈들이 사실은 그 주점이 그 나이 많은 신가 요놈의 여동생이 하는 주점이에요. 아 그렇죠. 어쩐지 아니 그 그러니까 맘 놓고 이용하는 주점에서 막 그런 예. 일이 발생되는데 그냥 요놈이 이제 피해자를 묶은 상태에서 누움 대기실로 옮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 피해자를. 묻으라고 그랬더니 저 땅 파라고 그랬더니 땅도 못 파고 왔다고 이제 욕을 하면서 예. 결론이 안 나요. 예. 결론이 안 나니까 일단은 우리 빌린 렌트카로 실어. 일단 실자. 그래서 그 렌트카 뒤에 실었는데 거기서 발버둥 치는 바람에 모발이 머리카락. 13개가 나온 거예요.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실을 때 이 최가가 이제 그 주점 후문 쪽에다가 네. 그 렌트카를 렌트카? 이렇게 주차를 하고 예. 신가하고 조가가 이제 발을 풀어줘요. 걸어 내려가긴 해야 그래서 되니까. 끌고 내려가요. 걸고 내려가게. 네. 발을 이제 풀어가지고 계단을 내려가서 트렁크 속으로 밀어넣고 아유. 이제 닫은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 유기한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유기한 장소가 어디냐면 그 인접 지역입니다. 어디예요?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술이라고 있어요. 내가 그 동네에서 파출소장도 하고 내 관할했으니까 잘 알죠. 네. 거기 한 그 가건물 창고로 갑니다. 창고. 그 빈대예요. 임대 놓으려고 나와 있는 그 창고로 갑니다. 그 글로 다음에 가게 어떻게 된 돼요? 거예요. 이게 지금 납치에서부터 지금 이동하기까지의 이 경로예요. 그리고 이 창고 건물에서 일을 이제 버린 벌이는데 거예요. 이 살해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세 놈이 말이 각각 달라요. 달라요. 예, 예. 최가 이놈 이제 그 본인 진술은 네. 렌터카 차량 그 후미 쪽을 창고 건물 오른쪽에 주차한 다음에 네. 트렁크를 열고 신가하고 조가가 창고 안으로 데리고 갈 때 네.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까지만 보고 나는 렌트카를 돌려주기 위해서 동투전으로 떠났대. 이 내려만 주고 자기 바로 출발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창고 내에는 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소리야. 예. 그리고 렌트카를 반납하고 창고로 갔더니 예. 이미 이 신가하고 조가가 피해자를 죽인 상태였고 나는 그 신가의 화물차에 그 피해자의 옷하고 옷 벗겨놔서 옷하고 생수통
이런 증거물을 드럼통에다 담았대. 예. 그 신가가 고물상하니까 거기 아마 트럭이 있었나 봐. 예. 그 트럭에다가 이미 죽이고 난 다음에 벗겨놓은 옷, 네. 뭐 이런 거 등등을 거기 있는 드럼통에다 담아서 예. 그거를 어디 딴 데 갖다 처분하라고 그래서 네. 양주시 남면 신암리 쪽 그 저수지 있는 공터에 가서 예. 그걸 불태우는 것까지 내가 했대. 증거인멸. 아 자기가 한 건 그거밖에 없다. 피해자 죽일 때는 가담 안 했고. 네. 요게 이제 최가의 진술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최가 진술대로라면 지는 납치하고 때린 거밖에 없어. 불태우고. 죽인 것도 관계 없어. 예. 그냥 그 사람이 벗긴 옷 같은 거하고 증거물만 멀찌감치 가서 그냥 불태우고 태운 그런 것밖에 것뿐이야. 없어. 예. 그 얘기고 신가하고 조가는 둘이 좀 말이 공통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것들은. 예. 창고 내에서 3명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예. 드럼통에 시신을 넣고 예. 콘크리트로 타설을 했다. 아우. 시신을요. 네. 납치한 그 피해자를 렌트카에 태워서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예. 그 도착을 딱 한 다음에 안 되겠어. 이제 그 창고를 이용해야 되니까 네. 야 잠깐 대기하고 있어. 네. 거기 그 건물 앞에는 그 임대 렌트가 써 있어. 네. 그걸 아예 차라리 이 창고를 이거 범행한 장소고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친 다음에 거기다 보관을 하려면 이 창고를 우리께 돼야 되잖아. 그쵸.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임대를 해야 되겠어. 빌리겠다 아예. 아예. 예. 그래서 니네 기다려. 이거 내가. 그 신가요 나이 많은 놈이 내가 창고 그 건물을 아예 임대하고 올게. 이러면서 그 막내 휴대폰을 들고 택시를 이용해서 먼저 출발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임대로 나와 있는 창고 건물을 이제 그 네. 주인 만나러. 그 아마 미리 연락이 됐겠죠. 어디서 만나기로. 그랬겠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했고 간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지차를 타고 왔어. 마르샤. 신가가. 마르샤 차를 타고 돌아왔어. 예. 그런데 그 뒤에 따라서 바로 창고 주인이 또 따라와. 예. 그래서 임대 계약을 했어 둘이. 참. 이제 시신 이쪽에다 숨겨놓고. 예. 임대 계약을 하고 트렁크에 있었지 그때는 시신이. 그때는 아직은, 예. 아직 시신 내려놓기 전에. 예. 그때는 트렁크에. 시신도 아니야. 살아있는 살아있었죠. 사람을 이제 둔 상태에서 예. 임대부터 한 다음에 계약 끝나고 돌아가니까 이제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예. 창고 안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는데 예. 차도에서 사람들이 보이더래. 이게 보일 것 같더래. 어. 그래서 또 뭐 창고 우측 입구 쪽에다 렌트카를 숨겨서 다시 주차를 하고 예. 그 렌트카 옆으로는 신가가 타고 온 마르샤로 또 막아버리고 예. 그래서 일자 형태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예. 사람 못 보게. 예. 그리고 또 그런데도 또 저쪽 옆에서 보면 또 보일 시신 것 같아서? 옮기는 게 보일까봐 이 조가가 들어가갖고 창고 안에 있던 장판 같은 거 있대. 예. 그걸로 또 반대쪽을 또 반대쪽으로 막아요. 또 막았대. 그러니까 옮기는 것 자체도 두려워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가리고 있을 때 이제 트렁크에서 이 최가가 피해자의 어깨 쪽, 예. 그다음에 신가가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들고 온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 건물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옮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으로. 그리고 거기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심하고 있을 때 이때 피해자가 의식이 돌아왔대요. 많이 맞고 막 차에서 그러고 있다가 혼절했다가 의식을 딱 이게 막내 얘기 진술이에요. 예. 의식이 돌아왔는지 눈을 반짝 떴다는 거야. 아우. 피해자가. 그때 이거를 신가가 제일 먼저 봤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최가한테 야 저 눈이라도 좀 가려줘. 이씨. 아휴. 눈 떴잖아. 눈이라도 좀 가려줘. 그러니까 이때 최가가 에이씨 그러더니 테이프를 들고 와서 머리 전체를 둘둘 말아버렸다는 거야. 이 피해자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머리 전체를 칭칭 감았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신가 이놈이 그 근처에 그 버린 이불이 있었대. 네. 이불로 피해자를 또 둘둘 말았다는 거예요. 감싸요. 그리고 이불이 풀리지 않게 양쪽 끝을 청테이프로 계속 줄도 감고 묶은 다음에 이제 꼼짝 못하는 이런 됐네요. 상태에서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겁니다. 목을 졸라서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양팔로. 이렇게. 예. 이때 심지어 최가 같은 경우는 잘 안 죽으니까 예. 발로 막 밟기도 하고 아. 조립식 그 판넬 위에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 뛰면서 밟기도 하고 그랬대요.
최가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 그 최가 이름 진짜 예. 제일 나쁜 놈이에요. 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조가 막내도 발로 몇 번 찼답니다. 그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사망을 안 하더래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최가가 예.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목 잡아서 확 꺾어버리는. 이 최가 이놈이 제일 나쁜 놈 아니에요, 교수님? 최가도 제일 나쁜 놈이죠. 최가 이놈이 목을 잡아서 확 꺾은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최가하고 신가가 죽인 겁니다. 물론 뭐 이 조가도 발로 몇 번 찼으니까 가담한 건 사실이고요. 천인공날 놈들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자기가 자, 맨날 이제, 다니던 자 이렇게 이제 살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최가 이놈이 지가 렌트카 빌려왔잖아. 네. 거기에 증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세차해서 빨리 갖다 줘야 된다. 네네. 그래서 차 죽인 이후에 가서 차 돌려주고 택시 타고 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최가 이놈은 전혀 아니라고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거고 최가 이놈이 오니까 이제 이 신가 이놈이 시체를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쳐야 되니까 드럼통하고 시멘트를 내가 사갖고 올게. 네. 그러면서 지 마르샤를 타고 나갔어요. 신가가. 신가가. 그놈은 이제 머릿속에 드럼통에 시신을 유기하려는 의도가 애초부터 있었으니까 창고도 임대를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모든 머리는 이거 신가에서 신가에서 나온 거예요. 잔혹한 놈은 최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신가가 이 마르샤 차에다가 마르샤 이제 그때는 간 다음에 마르샤가 아닌 화물차를 끌고 왔어 이제. 트럭. 고물상 하니까 예, 거기에 드럼통하고 예. 드럼통을 3개나 들고 옵니다. 빈 통을. 지네 고물상에서 갖고 왔겠지. 네. 그리고 시멘트하고 생수병을 들고. 생수병 왜 들고 와? 생수병 세트 있다마는 거. 콘크리트 비빌려. 그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드럼통에다가 시신을 반으로 꺾어 가지고 예.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대요. 예. 그래서 억지로 구겨놨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아유. 구겨놓고 창고 입구 쪽에 있던 그 모래를 가지고 와서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네. 생수를 뿌려가면서 비벼서 드럼통 안으로 이제 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드럼통 뚜껑을 닫은 거죠. 그래서 딱 거기다 놔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열기도 어려울 뿐더러 열은다고 한들 콘크리트 그냥 통인 거예요, 그냥. 그렇네. 그 안에 시신이 있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일행들은 그 차 타고 이제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신은 혼자서 그 임대한 창고 속에 콘크리트 속에. 텅 빈 드럼통 2개, 그다음에 꽉 채워진 시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시신. 너무 잔혹한데요, 교수님. 너무 잔혹해요. 예. 이게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에요, 이게. 아. 자, 이 시신은 당연히 발굴했죠. 네네. 2008년 10월 30일 날. 하루라도 빨리 꺼내줘야죠. 그럼요. 경찰 입장에서는. 예. 07시경에 우리가 시신 발굴했어요. 네. 그래서 드럼통을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었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네. 잘랐습니다. 그 겉을. 삥 하는 거 동그랗고 돌아가는 걸 빌려다가 예. 반으로 잘랐어요, 드럼통을. 예. 그래갖고 뜯어내고 예. 또 시신이 콘크리트하고 같이 합쳐져 있어서 예. 뜯어낼 때 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 요만한 갖다 놓고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톡톡톡톡 쳐갖고 떼내는 시신 거죠. 그 콘크리트를 떼냈어요. 드럼통 안에는 이불 2개 쌓여서 머리가 아래쪽으로 돼 있는 시신을 발견했고요. 콘크리트가 타설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정교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드러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얼굴에 청테이프로 10번 정도 이상 감겨 있었고요. 아까 눈 떴다고 했었을 네. 때. 예. 그다음에 양손은 이 가슴 부위에 이렇게 모아진 채 결박이 돼 있었고. 예. 그런데 얼마나 힘을 썼으면 왼손이 약간 풀린 채. 예, 그리고 이 양발도 거의 풀린 정도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뭐 버둥거린 겁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입에 휴지가 발견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럼통으로 우리가 절단해가지고 네. 아주 정교하게 시신 발굴했습니다. 안 다치게. 예. 그리고 이제 부검을 했죠. 2008년 10월 31일 날 10시 55분부터 12시 30분까지 사이에 고려대학교 법의학과 분소 부검실에서 네.
김형중 부검이 집도 아래 이제 부검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 시신은 좀 심하게 부패가 돼 있었고요. 목 부위에 피하 출혈이 예, 당연하죠. 목 조르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골절은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골절이 직접적인 원인 한가. 아니, 골절은 없었으니까 이 목 직접 원인은 이거는 아닌 것 아니네요. 같아요. 예. 질식사 같습니다. 오히려. 결국 뭐 짐작컨대 테이프로 얼굴을 감싸고 드럼통하고 콘크리트를 타살한 걸로 봐서 저산소증과 비구폐색 질식사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그러면 목을 꺾어서 살해를 했는지 뭐 했는지 얘들은 얘기했잖아요. 지네는 그렇게 생각을 실제로는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 죽일 놈의 잔혹하네. 새끼들 이거 전화해 주기. 그 부검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산소증하고 비구폐색 질식 사망사로 추정된다.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생존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살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일 놈의 새끼들 말이에요. 이거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뭐 이건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예. 되죠. 너무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증거물을 확보를 했는데 예. 최가연 놈이 이제 지가 뭐 시켜가지고 그 증거물 갖다 오시고 뭐고 다 불질렀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피해자 그 자동차 키도 있고. 차지하지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각했다는 장소 가가지고 플라스틱 부분은 타고 금속 부분만 남아 있는 피해자 차 열쇠, 소나타 발견했어요? 열쇠도 한 개 찾고 네. 타다 남은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 고 통장도 확인했고요.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증거 확보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이 현장에서 지문 채취됐습니다. 그 지문 채취는 이게 창고가 가건물이잖아요. 네. 거기 그 피해자 살해 과정에서 외부 노출을 우려해가지고 네. 창문을 막은 판자가 있어요. 지네가 판자떼기를 여기다 창문 뻥 뚫린 데다 막아놓은 거예요? 막고 이 저 지지대 나무를 이렇게 붙였거든요. 갖다 네네. 댔는데 거기서 그 우리 저 철제 빔을 이렇게 막아 지지했어요. 그 그럼 빔에서 나오죠. 우리 형사들이 이 조가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백히 거기서 범행한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죄라든지 계획을 좀 보면요. 현장에 드럼통이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얘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이제 돈 좀 있는 사람, 이 이제 사망한 최 씨하고 비슷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납치해서 죽인 다음에 그 지금 드럼통 2개 피웠죠. 그러니까 2사람 더 남은 거예요. 어휴, 참. 거기다가 콘크리트 타살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화물차에 싣고 와서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잖아요. 무거우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했대요. 이야, 그러니까 한 번 그러면- 해보니까 이게 뭐 예. 눈에 뵈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2명 정도만 더 하면 한 몫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셋이서 충분히 나눴을 정도로. 참나. 이게 죽일 놈들이에요, 세상에. 이게 아주 사람 새끼들이 아니네. 그러니까 얘들은 드럼통이 3개가 차면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바다에다 갖다가 이제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참. 근데 1개만 사용하고 지금 2개 남은 상태에서 검거된 거예요. 이야. 3개 차면 바다에 버리자고 신가가 얘기했대요. 그럼 앞으로 2사람 더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첫 번째 사건에서 얘들 검거 못했으면요. 2명 더. 아마 똑같은 피해자가 2명 더 생겼을 겁니다. 이거 진짜나 이거 이 논두렁 이거 아주 양아치들이 악질이네요. 하는 범죄치고는 어마무시해요 이거. 예. 피해 금액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현금 500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많이 갖고 많이 있는 건 가세요, 맞아요. 네네. 예. 그다음에 현금 카드 뺏겼고요. 예. 그래서 이놈들 이거 일망타진이 됐는데 이 새끼들은 11월 달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갖고 1심이 2009년 4월 21일이에요. 네. 2009년 4월 21일 날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 11부 임동규 부장판사가 강도살인 등으로 네. 뭐 강도살인 시신 유기 훼손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형량을 때렸는데 신가 있잖아요. 거의 네네. 주범격이죠. 네. 휴가하고 신가. 그렇죠. 이 두 놈은 무기징역. 둘은 무기징역. 그다음에 조가는 얼마 받았겠어요? 얼마 받았어요? 그 새끼 덜 15년 받았겠네요. 받아요. 15년. 가담 정도가 좀 덜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신가 그다음에 최가 요 두 놈은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강도상의 특수절도 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네. 그 두 마리는. 그다음에 이제 조가 그 막내 그놈은 네. 얘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잖아요. 전과가 전과가 없으니까.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서 네. 가담한 점. 예. 그다음에 연령이라든지 성행이라든지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해서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렇게 1심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이 언제 있었냐면 네. 한 7개월 뒤에요. 예. 2009년 11월 17일이에요. 예. 서울 고등법원 형사 4부 예. 김창석 부장판사인데요. 예. 강도살인, 시체 은닉 등의 혐의로 예. 신과 최가는 역시 무기징역. 똑같이. 똑같아요, 걔들은. 근데 조가는 3년 DC됐습니다. 징역 왜 12년 깎아줬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살인을 공모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가 나를 보고 있으니 눈이라도 가려주자는 식의 살해 정황이 아주 구체적이다. 이 진술이 엄청 예, 구체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음주 약물 때문이었다고 이것들이 계속 주장했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 그 주장했던 신가의 진술에 대해서 예.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지 너 마셨다고 해도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 지났다. 네. 그리고 증거물을 불태우는 등 네가 한 행위로 봐서는 아주 치밀한 걸로 봐서는 심신미약상 때 절대 아니다. 아니 뭐 무슨 저기 뭐 계약까지 하고 와고 그러니까요. 하는 놈이 무슨 무슨 심신미약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혔고요. 예. 다만 이제 살인과 시체 훼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공범 조가는 양형을 좀 참작해줬다. 그러면서 3년 까준 거고요. 궁극적으로 얘들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징역 두 사람은 무기, 그다음에 네. 조가는 12년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조가가 12년 받았으면 2021년도에 나왔죠. 나왔죠. 조가는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뭐 나왔는데 사고 쳐서 또 방에 또 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얘는 나왔을 겁니다. 조가 막내는. 이게 이거 동두천에서 일어났던 드럼통 살인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잔혹한 사건입니다. 너무 잔혹해요, 교수님.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애로가 좀 많이 있었지만 예. 현장 감식을 통해서 확보한 유전자, 지문 뭐 이런 거 증거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 그냥 조져서 자백을 받아갖고 예. 10여일 만에 범죄를 다 해결하고 범죄자도 검거했던 그런 사례예요. 그리고 정말 과학 수사의 중요성을 그러네요. 모발로 모발로 하고 지문 지문착취하고. 채취하고 뭐 이런 과학 수사로 이 사건을 해결했던 그리고 그런 저기 사건입니다. 뭐야 이 세 명이 공범이 있는데 이 자백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신 것도 신문을 엄청 잘하신 잘한 것 거예요. 같아요. 예.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 동두천 예. PC방 사장 살인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괄호 열고 드럼통 살인 사건. 드럼통 이런 잔인한 새끼들. 이게 아주 인간도 아니에요. 아주 엄벌해 받고 이거 나오지 말아야 돼. 세상에 빛을 보지 이런 말아야 되는 놈들 인간. 무기 사는 요 두 놈은 거기서 영구히 썩다가 예, 예. 쇠 빠지게 고통받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나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저도요. 나중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차라리 그냥 그때 말 그대로 그냥 때리고 목을 꺾어서 죽었다고 하면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공포. 근데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보니까 비구 폐쇄하고 저산소증을 죽었다면 산채로 콘크리트 쳤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고 우리랑 같이 한 공기 먹고 밥을 먹냐고요. 그러니까요.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들. 이놈들은 아마 형기가 끝나고 저 세상 가서도 천벌 받을 겁니다. 살아있는 내내 고통받아야 돼요. 네, 진짜. 남을 이렇게 악랄하게 남한테 이렇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지들도 그 고통을 일부라도 느껴봐야 돼. 사는 내내. 이런 악질적인 범죄자가 흔치 않아요. 예. 난이 논두렁 밭두렁 애들이 범행하니까 야 이렇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하게 하는가 싶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놈들은 아마 천벌 받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진짜 받아야 돼요. 예. 이 사건 수사한 그 우리 후배들 고생했고 아유 돌아가신 분 정말로 이제 아유, 명복을 빌고요. 빌어야죠. 아유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335회네요. 네. 동두천 PC방 살인 사건 네. 좀 다뤄봤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오늘 좀 잔인했죠, 그렇죠? 잔인했어요. 예.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